인간의 두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생각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두뇌일까요? 인간의 뇌는 마음의 진동을 송수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진동은 다시 감정에 의해 증폭된다고 하는데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나폴레옹 힐의 책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1권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이며 옮긴이는 권혁철님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마음의 진동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지국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무선 통신과 아주 흡사한 구조로 다른 사람의 두뇌로부터 발신된 신호를 수신하는 능력이 있죠. 이것은 창조적 상상력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창조적 상상력은 다른 사람의 두뇌에서 발신된 사고의 번뜩임을 받아들이는 두뇌의 수신 장치인 셈인 겁니다. 창조적 상상력은 우리의 의식과 논리적 마음, 사고의 번뜩임 등 세 가지 원천을 합성하는 작용을 하고 있죠. 외부에서 주어지는 사고의 번뜩임은 자극되고 증폭되어 좀 더 창조적인 상상력에 쉽게 수신됩니다. 그리고 건설적인 감정이나 파괴적인 감정을 통해 증폭이 되죠. 즉, 마음의 진동은 감정에 의해 증폭되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추진력이 큰 것은 성적 충동입니다. 이 성적 충동에 자극받은 두뇌는 맹렬한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하죠. 또 두뇌의 회전을 고속화하면 창조적 상상력은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과도 직접 교신할 수 있게 됩니다. 잠재의식은 두뇌의 발신 장치이며 여기에서 마음의 진동이 발신됩니다. 그리고 창조적 상상력의 수신 장치가 이 신호의 에너지를 잡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 교신 시스템은 발신 장치인 잠재의식과 수신 장치인 창조적 상상력에 의해 구성된 것이죠. 그리고 이 양자의 교신을 성립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 암시입니다. 이처럼 마음 교신 시스템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작동을 하죠. 잠재의식, 상상력, 자기 암시 이 세 가지를 충분히 소화하면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의 근본은 소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힘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감을 의지해왔죠.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는 물리적인 사실에만 지식이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멋진 시대를 살고 있죠. 오감으로 지각하지 못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 거울에 비친 자기 외에 좀 더 훌륭한 또 하나의 자기를 똑똑히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은 오감으로 알지 못하는 일이야 라고 쉽게 단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누구나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어떤 힘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인간의 능력으로 바다의 파도를 일으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이겨내거나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작은 지구를 광대한 우주 속에 띄우거나 만물을 지구로 끌어당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거역하는 것은 물론 그 힘을 조절할 수도 없죠. 인간은 비바람을 몰고 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의 힘 앞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인간의 무지는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나 지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이 모든 음식물이나 의복을 비롯하여 주머니 안에 있는 동전까지도 만들어냅니다. 인류가 자랑하는 모든 문명과 교육에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고의 힘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것들이 미흡하지만 점점 밝혀지고 있죠. 과학자들도 두뇌라는 흥미로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듯하나 그 연구는 아직 유치원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저드슨 헬릭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되뇌 피질에는 100억 개에서 140억 개에 이르는 신경세포가 있으며 그 세포들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방대한 구조를 가진 조직망이 단순히 육체의 성장과 유지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몇십억 개나 되는 뇌세포를 가진 이 시스템은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과 교신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힘과 교신할 때 필요한 매체가 아닐까요? 뉴욕타임즈에서는 듀크 대학교의 라인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이 텔레파시와 투시의 존재를 확인하는 몇 가지 연구 성과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와 라인 박사 연구진의 노력으로 지금에 와서는 일반 과학자들도 텔레파시나 투시의 실제를 상당히 믿고 있죠. 라인 박사는 많은 초능력자에게 상자 속에 카드를 넣어두고 가까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알아맞히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뜻밖의 상당수가 정확히 알아맞혔죠. 운이나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100억 분의 1의 확률밖에 되지 않는 일이 반복하여 일어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알아맞혔을까요? 그 실험은 폐쇄된 방 안에서도 했고 몇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도 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텔레파시나 투시는 지금까지의 추측과는 달리 수면 상태에서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확실히 정신을 집중하고 있을 때가 아니면 이 능력은 발휘되지 않는 것이죠. 매우 뛰어난 초능력자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E.H. 라이트는 텔레파시나 투시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자신 있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텔레파시와 투시는 같은 능력이며 어느 한쪽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한쪽의 능력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라고 하였죠. 그리고 이 재능을 발휘하는 데는 스크린이나 벽, 거리 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아울러서 그는 텔레파시와 투시가 하나의 재능인 것과 마찬가지로 영감의 체험이나 꿈의 계시, 재난의 예감 등의 현상도 모두 같은 재능의 하나다라고 추론하고 있죠. 어느 공장의 기계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직원들이 달려들어 기계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록 고칠 수 없자 전문가를 불렀죠. 그는 주위를 대여섯 바퀴 돌면서 주의 깊게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분필을 꺼내더니 기계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X표를 하고 그 X표한 곳을 망치로 힘껏 내리쳤죠. 얼마 후 그 전문가는 서비스료 명목으로 $200짜리 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이건 정말 엉터리다 라고 생각한 격리 담당이 화가 나서 소리쳤죠. 망치로 기계를 내리쳤을 뿐인데 $200라니. 결국 전문가에게 청구서를 되돌려 보내고 명세서를 요구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다음과 같은 회신이 왔죠. 기계를 망치로 치는 일 $5, 망치로 칠 곳을 찾는 일 $195, 합계 $200. 중요한 것은 그냥 내려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쳐야 하는가를 아는 일인 겁니다. 오감으로 지각하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함을 믿고 내면의 그 힘을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